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현재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과 홍천에서는 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타백에서 접촉자 2명이 확진됐고 동해에서 3명, 평창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2,8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철원군 철원읍 삼명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부터 헬기 2대를 투입해 이 시간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화재 현장이 감시초소 너머에 있어 헬기만으로 불을 진화 중이며 불길이 남북으로 연결돼 있어 적극적인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 탈북민 단체가 강원과 경기에서 전단과 미화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에 날려보낸 것은 남북 간의 충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부지 매입안이 오늘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도의회 인근에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논란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춘천시 개인 택시 지부 등 7개 단체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컨벤션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춘천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등은 춘천 중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며 레고랜드 관련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부패방지 권유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역세권 부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대면 방식의 행정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강원도민 통합 플랫폼 나야나가 올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 더존비지온 강촌 캠퍼스에서 각 분야 디지털 기업과 나야나 성공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야나는 휴대폰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해서 기관 방문 없이 코로나19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강원마트와 강원상품권 등 지역 상권과 연동해서 바로 쓸 수 있고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강원도에 이주 여성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이나 동반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신고, 법률과 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 이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상담원을 두고 모국어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의 산림교육과 레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국립춘천숲채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춘천숲채원은 200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 신부구 발산리 국유림 335헥타르에 조성했습니다. 국립춘천숲채원은 숙박시설 34개 객실과 실내 암벽장, 모험숲, 배려숲, 놀이숲과 숲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숲채원은 앞으로 산림교육과 산림 레포츠 등 새로운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정오쯤 춘천시 신부급 율무리의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경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트럭이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연달아 추돌하고 비닐하우스까지 들이받아 차량과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